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 노인 비하성 발언에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이 동조를 하면서 야당의 노인 비하 논란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두 분과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양이원영 의원이 노인 세대를 겨냥해서 한 말 좀 보죠.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돕겠다고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더 파장은 더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돕겠다고 한 말 같지도 않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 제가 곰곰이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맥락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취지하고 맥락하고 연결도 안 됩니다. 그 이유도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모든 걸 결정한다. 이것도 문제지만 투표를 하게 되면 그 투표의 그 효과가 4년 가거나 5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투표하게 되면 몇십 년 가는 것이 아니고 민주국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투표는 4년, 지방자치 4년, 대통령 5년입니다. 근데 국민투표 한다고 한들 그건 부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저분이 말하는 저런 논리가 맞는 것인지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런 논리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명 비례 투표 가치 부여 이 자체 논리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말하는 젊은 사람들의 투표 동료 행위도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뚜렷한 사과를 아직 안 하고 계신 걸로 볼 때 유감 표명이 있었지만 이것은 사실 의도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실수였으면 얼른 사과를 하셔야죠. 그런데 사과가 늦거나 명확하지 않은 걸로 볼 때는 의도적이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다가는 본인의 자기 정치 의지가 어느 정도 있지 않고서는 저런 혁신위원장 입장에서 무리한 말씀을 하실 이유가 뭔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에 이어서 양이원영 의원까지 좀 노인 폄훼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아마 오늘 최고위에서 비공식 최고위에서 아마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은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공식적인 논의는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난 31일 날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입장문도 좀 발표했고 양이원영 의원도 SNS에다가 이제 그 문제 표현들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이제 삭제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그 중학생 아들이 여명 투표에 비례해서 투표하자는 아이디어를 소개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거잖아요. 청년 자담회에서. 그래서 방점은 그 청년의 투표와 그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분명하게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 평등선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분명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것이 어르신 폄하 발언이 아니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당의 위기 상황에서 당을 좀 구하기 위해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혁신위원장이 굳이 그냥 청년에 대한 정치 참여, 투표 참여 얘기만 하면 될 것을 굳이 안 해도 될 표현들을 해서 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을 지금 과거에 2004년도에 정동영 전 의장 그 발언까지 소환하면서 그 공세를 이제 멈추지 않고 있는데 참 그 너무 이거를 정치적 이득을 노린 공세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같은 잣대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 참사라든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법정 구속이라든지 양평 고속도로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할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사과도 하지 않고 어떤 그 의견도 표명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지금 지적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물론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는 선악이 구별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노인 세대들은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다. 노인 세대들은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을 펴는 사람한테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선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속제도도 있습니다. 이게 연속돼 있어요.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손자를 위해서 그런 그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인을 뽑아요. 그런데 마치 민주당 저분은 이 노인분들은 그런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고 젊은 세대분들은 그런 투표를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세대가 본인들의 이기적인 입장에서만 투표를 하는 것이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투표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그릇된 인식하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노인 폄하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김현정 전 대변인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청년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말로 한 것이다라는 거에는 다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왜 또 노인 또 과거에도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대 간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될 것인데 그렇죠. 어르신과 관련된 얘기들을 불필요하게 해서 이런 이제 논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좀 잘한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 예. 아무래도 김은경 위원장께서 학자 출신이고 정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좀 정무적인 발언에 좀 섰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저도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어르신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여야 간에 그렇게 뭐 어르신에 대한 폄하 발언이라든지 뭐 청년과 어르신을 갈라치게 하는 이런 식의 정쟁화 시키기보다는 어느 당이 진짜로 그 어르신을 위한 정책들, 어르신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더 잘하는가에 대한 경쟁으로 좀 전환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최근에 윤석열 정부라든지 여당의 어르신 정책들과 관련된 거 보면 어르신 일자리 예산 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말씀도 좀 지적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란에 대해서 당내 친명계와 비명계의 온도차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 친명계에서는 김은경 위원장 발언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단어를 방송에 쓰는 것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예. 아니 그런 말을 했습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예. 그 지금 쓰신 네 단어를 썼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언론의 과도한 해석이죠.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 정신과 앞으로 미래를 개척할 이런 얘기잖아요. 굉장히 몰상식하고 반상식적인 얘기죠. 지금 그 김 위원장의 경우는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뭐가 왜곡됐다, 뭐를 갈라치기 한다라고 상대를 탓하거나 언론을 탓하는 건 아주 안 좋은 습관들 아닙니까? 자, 지금 상황에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뭐 개파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내용이 좀 해석이 달라요. 평가하는 것도 다르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어떤 뭐 그 개파에 따라서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죠.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네. 근데 이거는 개파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청래 최고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사실 국민의 신보고 노인 비하 발언 갖고 세대 갈라치기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당내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및 당대표 이런 여러 지도부에서 당내에다가 예. 야 이것이 실수로 한 발언이니까 이걸 노인들 폄하 발언으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당내 당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의 심에 대해서 이걸 갈라치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그런 말을 해놓고 나서 갈라치기 하지 마라고 상대당에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 저런 분의 저런 말씀이 네. 오히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저런 실수라면 그 실수를 의도로 둔갑시킬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혁신위가 지금 제 이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서 말씀을 드리면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 지금 그 너무 이제 언론이라든지 언론 접촉이라든지 대외 활동에 많이 좀 치우치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렇게 평가하세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당 혁신위의 그 역할은 당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들이라든지 또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 시스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좀 이렇게 대외 활동은 좀 자제하고 당 혁신위의 당내에서의 그런 역할들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가져보고 네. 당에서도 이분이 지금 정무직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이런 이제 이거 외에도 몇 차례 설화가 있었죠. 설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무적인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그런 생각들은 당내 분위기에서 꽤 읽혀지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사견을 전제를 말씀드렸고 네. 오늘 최고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논의되지 않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 그 김은경 혁신위도 본인들도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위원회 활동하려다 보니까 혁신안을 내도 받아주질 않아요. 예컨대 지금 이런 혁신안 뭐 체포동의안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저 방탄하지 말자라고 했더니 거의 정당한 영장 청구로 또 한정해가지고 어찌 보면 하나만한 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켜놓고 예. 그다음에 징계 면피성이 탈당하지 말라 이랬더니 또 김영걸 의원 복당시켜놓고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걸 만들어내도 예. 이거는 당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밖으로 돌아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최고위에서 그걸 논의를 한다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야당의 노인 비하 논란에 여당은 맹공을 퍼부으면서 퍼붓고 있죠. 관련 이야기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세대가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을 폄훼한 것도 모자라 현대판 고려장 집에 박혀 계셔라는 이런 망언에 버금가는 끔찍한 발언입니다.
온갖 성추문이 터질 때마다 가해자를 두둔하며 2차 가해에 나섰던 민주당이 이제는 하다하다 어르신 폄하에도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윤기찬 의원도 얘기해 줬습니다만 그 혁신 김은경 위원장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책임이 좀 넓게 봐서는 이재명 대표에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선임에 대해서는 당내의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임한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인데 뭐 그 보수 측과가 여당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와 기승전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들은 읽히겠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 문제가 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정무적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좀 살펴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이 대표가 어제부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가 과연 휴가에서 고민거리 많을 것 같은데 글쎄 지금 당면한 과제 먼저 생각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먼저 생존이죠. 사실은 이제 재판,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되면 네. 그러니까 백현동과 뭐 대북 송금 문제가 혹시나 기소가 된다면요. 네. 일주일 내내 재판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휴가 기간에 뭐 책도 읽으신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 전략을 짜는데 많은 시간이 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내 화합 내지 리더십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의 문제가 또 있겠죠. 뭐 10월설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만나서 상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공개된 휴가 일정 중에 드라마 DP 시즌을 시청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무슨 메시지가 아닌가? 왜 저걸 보시나는 걸 올렸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휴가 때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영화를 보느냐 이런 것들은 메시지가 있죠. 국민에게 드리는 하나의 이제 메시지인 거죠. 그렇죠. DB 시즌2 웹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영병을 체포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다룬 영화인데 네. 아무래도 이대남과의 그런 공감 능력을 좀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 과거 도지사 시절에서도 DP 시즌 1도 이렇게 보셔갖고 SNS에 그거에 대해서 글도 좀 청년 MZ 세대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좀 언급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병영휴가 보장법도 본인이 직접 발의해서 추진 중에 계시거든요.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민주당이 좀 취약한 고리가 2030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또 스윙부터 층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와 관련된 그런 공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는 메시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의 10월 사퇴설을 놓고도 좀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나온 얘기들과 또 이재명 대표의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무근이고요. 금시초문이고 아마 그런 정도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면 여의도의 정식으로 소문이 났겠죠.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저도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술 먹으면서 안주거리로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10월 사태설 이런 게 좀 잠깐 나왔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안주거리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10월 사퇴설에 12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당 비대위원도 하고 대변인도 했지만 네. 이거 제가 좀 당에도 다 확인도 해봤거든요. 근데 없는 실체에 대해서 뭔가 논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어처구니 없어요. 예. 정말 이거는 찌라시 수준도 안에는 소설이고 누군가가 우리 민주당의 분열을 바라는 사람이 모 평론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거를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마도 듭니다. 예, 그렇지만 사법 리스크에 대한 거를 놓고 보면 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황은 임계점에 와 있죠. 여론 그 지지도도 그렇고 또 사법 리스크도 그렇고 혁신의 활동도 그렇고 이낙연 지사와의 회합을 통한 결과 도출도 실패했고 그러니까 분명한 상황은 임계점에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10월이 넘어가면 당이 깨진다는 거죠. 10월이 넘어가면 당원 당규상에 전당대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한 권력 승계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아마 이게 의견 수렴을 통한 지도자 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10월을 넘기게 되면 당이 깨질 위험이 더 커진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